이 6가지 근거가 이더리움의 추세가 터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울트리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3일 오후 7시 40분이고요. 1월 17일에 이더리움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었죠. 이 영상에 이어서 현재까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관련된 지표들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하나씩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총 6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거고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폭등하니까 지금 당장 사라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번 영상의 메인 주제는 이더리움의 상방을 보고는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파동 시나리오 상에서 공통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를 찍고 내려오는 파동부터 매수를 시작하겠다라고 공유를 드렸어요. 그리고 위를 찍고 내려와 줘서 3177달러에서 1차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2차 매수를 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황 채널에서 공유 드리기 때문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2차 매수를 하기 좋은 위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6개를 빠르게 그리고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사토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더리움 사토시란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상대적인 강도를 알 수 있는 차트라고 설명드렸었죠. 큰 프레임 상에서 반전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와 있지만 큰 추세를 돌리려면 작은 추세 또한 돌아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아쉽게 이 반전 비율을 아직은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한 번 더 밀릴 순 있지만 이 영역대를 터치하게 되면 작은 프레임에서까지 반전 영역을 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더리움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파란색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하방 압력이 해소되고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큰 프레임과 작은 프레임에서 모두 추세 반전을 뜻하는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기억하고 다음 이더리움 도미넌스로 넘어갈게요. 이더리움 도미넌스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이더리움 도미넌스에서는 이 채널을 따라서 꾸준히 쭉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위치까지도 아무런 반전 패턴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와 겹쳐서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에서도 반전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오랜 기간 빠지다가 이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전할 수 있는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 반전 영역에서 성공적으로만 반전을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갈 거고요.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힘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차트를 정리하자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반전할 수 있는 영역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전만 성공한다면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끌어올리면서 이더리움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 카운팅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카운팅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플랫이 나오면서 첫 번째 조정 파동 이후에 X 1대1 비율을 만들어내면서 두 번째 플랫 파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Z 파동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조정 파동이 시작이 된 거죠. 이 연장된 플랫이 나타나고 다시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삼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불규칙 삼각 수렴이 있고요. 강세 삼각형이 있습니다. 하나씩 그려보면 불규칙 삼수의 경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아래로 떨어지는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파동을 완성시키고 마지막 BD 추세 라인을 위로 넘기면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매수 포인트를 본다면 아마도 이 불규칙 삼수에서는 한 번 더 내려오는 파동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가 지금 나타나는 파동이 강세 삼각형이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A, B, C, D, E가 위로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역에서 전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고 하면 이런 강세 삼각형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트렌드 라인은 위로 향할 거고요. 2차 매수 포인트는 마지막 2파동에서 이 눌림의 매수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불규칙 삼수가 나오든지 혹은 강세 삼각형이 나오든지 둘 중 하나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 차트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롱 물량을 나타내주는 차트이고요. 비트파이넥스는 이전부터 고래들이 활용하는 거래소로 유명하죠. 이러한 롱 비율을 개인이 만들었을 리는 없고요. 고래들이 매집한 물량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 차트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왔었는지 한 구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구간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더리움 롱 물량이 솟구쳤죠. 근데 이 구간은 물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매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매집을 통해서 이 상승에서 모든 롱 물량을 털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은 개인적인 판단에 매집을 잘못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을 볼게요. 이 구간을 보시면 이 꼬리 하락을 시작으로 이더리움 롱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롱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충분한 매집을 했고요. 이 상승이 나오는 과정까지도 매집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서 매집된 물량을 최종 이 상승에서 모두 털어낸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매집된 물량을 갖고 있다가 이 마지막 상승에서 모두 털어버리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매매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시점 이 포인트를 시작으로 새로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딱 이 꼬리부터 롱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즉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고래들은 이 꼬리부터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차트는 제 주관이 들어가지 않은 굉장히 객관적인 차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롱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집 물량이 늘어나고 횡보 이후에 슈팅이 나온 것을 봤을 때 현재도 마찬가지로 롱 물량이 늘어난 시점부터 충분한 매집을 통해서 결국에는 올릴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롱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매물대를 통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봉상에서 뚜렷이 보이는 매물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겹쳤던 이런 중요한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매물대까지 떨어져 주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긴 합니다. 저도 이 매물대를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러한 패턴을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만큼 굉장히 오래 봤던 넥라인이에요. 이 매물대에 도달을 할 수 있을까? 여기는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처음에 전달 드리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근거들로 인해서 저는 이 매물대에 닿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더리움 사토시와 도미넌스에서 추세 반전 영역에 들어섰고요. 파동 카운팅 상에서 현재 3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롱 매집 물량을 봤을 때 과연 여기서부터 매집된 물량이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줄까? 모두가 보고 있는 이런 넥라인을 터치를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쉽고 누구나 기다릴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터치를 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근거로 토탈2를 들어보겠습니다. 토탈2란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위 125개 코인의 시총 합이에요. 이 시총의 합이 거대한 커벤앤들 패턴의 넥라인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차례 리테스트까지 마쳤어요. 이 뜻은 넥라인에 대한 리테스트가 2번이나 왔고 그 2번을 모두 버텨냈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여기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총 6가지 근거를 통해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더 사토시와 도미넌스 차트에서는 추세 반전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추세가 반전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이 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 카운팅 상에서 3중 조합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파동이 이렇게 불규칙 삼수가 나오거나 혹은 강세 삼각형이 나오면서 이 조정 파동을 끝내고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롱 비율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인즉슨 고래가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요. 이 매물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누구나 기다리는 자리인 만큼 다시 내려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토탈2를 봤을 때 컵앤핸들의 넥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리테스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돌아나가면서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더리움의 상승을 기다릴 거고 1차 매수를 했기 때문에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레인지를 넓게 잡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서 말씀드릴게요.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